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지난 시간에 옥텟 규칙이라는 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 많은 원소들이 안정한 전자배치를 이루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안정한 전자배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학 결합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요. 그 화학 결합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온 결합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고요. 오늘은 또 다른 화학 결합의 방법, 바로 공유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고른 해시태그는 무엇일까?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옥텟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옥텟 규칙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면요. 첫 번째 해시태그는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공유 결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공유 결합이 도대체 어떻게 결합하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안정한 전자배치를 이룰 수 있는 걸까라고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이루게 된 물질, 공유 결합 물질은 어떠한 특성을 갖나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부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선생님이 픽한 사진,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올라갈 오늘의 사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POTD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요,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자주 나왔던 익숙한 산소 원자도 보이고요. 수소 원자도 보이네요. 근데 그 화살표 옆으로 보니까요, 더 익숙한 물 분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공부했으니까 수소라는 거, 금속이 아닙니다. 비금속이에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산소도요.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한, 그렇죠, 비금속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금속과 비금속의, 즉 이온 결합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뭔가 이온 결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안정한 전자배치를 이룰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친구들 그림을 보고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여기 있는 이 해시태그를 가지고 이 그림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해시태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해시태그는요, 바로 옥텟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바로 옥텟 규칙부터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역시나 이 옥텟 규칙은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지금 암기하고 있을 주기율표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꼭 강조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절대로 외우지 않고 어떻게 요령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1번부터 20번까지는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되셨죠?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현대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열심히 외웠다면 빼내야 할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모즐리가 제안한 현대의 주기율표는요, 무엇을 기준으로 나열했다고 했었나요? 기억이 날까요? 맞아요. 선생님, 모즐리는요, 원자 번호 순으로 이 원소들을요, 나열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주기율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표로 만든 것이요, 주기율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원자 번호를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따왔습니까? 라고 할 때, 그렇죠, 선생님, 그거 우리 양성자에서, 즉 양성자 수에서 원소 번호를 땄습니다 라고 정리했었죠. 그리고 원자라는 것은요, 맞아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다고요. 따라서 양성자 수는요, 전자수와 같습니다 라는 거는요, 우리 친구들 주기율표 보자마자 첫 번째로 기억해 줘야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지금 여기까지요, 막히는 내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뭔가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가로줄도 있었고 세로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지금 주기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을까요? 1주기, 2주기, 3주기. 이 같은 주기라면 그렇죠. 이 원소들은요. 같은 전자 껍질 수를 갖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자 껍질을 1개 가지고 있다? 너 1주기 원소구나. 전자 껍질을 2개 가지고 있다면요? 너 2주기 원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좋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여기에 있는 그렇죠. 족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 세로줄에 위치한 것은 어떠한 특성을 가졌어요? 세 번째, 이 족이라는 것은요, 선생님,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원자가 전자수가 같았어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뭐였어요? 그렇죠. 이 원자에서요, 전자는 아무데나 막 위치한 게 아니었대요.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만 이 전자가 위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몇 개의 전자까지 들어가요? 그렇죠. 2개까지 들어가요. 잘했습니다.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8개씩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채워 넣다 보면 어떠한 규칙성이 발견된대요. 네, 그래서 1쪽에 있는 원소들을 봤더니 원자가 전자가 하나였습니다.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 2족은요. 2개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대부분의 금속들은요. 전자, 즉 원자가 전자 1개를 잃어버리면서 2개를 잃어버리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해요. 얘네들은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큽니다. 즉 금속은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려고 해요.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맞춰지시죠? 자, 3족에서 12족은 우리 공부하지 않고 13족으로 넘어오게 될 거예요. 쭉쭉쭉 가다 보면 원자가 전자 3개, 4개, 5개, 6개, 7개 여기에 위치한 노란색으로 지금 표현된 비금속을 한번 보면 이러한 비금속들은요. 전자를 얻으려고 한대요. 얻어서 대부분 무엇이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쉽더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할로젠 원소도요. 비금속으로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얘기를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었죠? 18쪽의 원소들은요. 원자가 전자 몇 개를 갖나요? 선생님, 헬륨은요. 마지막 전자 껍질에 2개의 전자를 가져요. 네, 그래서 원자가 전자 몇 개예요? 2개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몇 개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맨 바깥 전자 껍질에는 2개의 전자를 갖지만 너무나 안정해서 화학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는데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원자가 전자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얘네는 가득 차 있어서 안 움직여요. 원자가 전자 0개입니다. 라고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금속이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이온 결합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럼 선생님 오늘은 뭔가요? 네, 오늘은요. 여기에 있는 비금속들이요. 여기 수소도 있어요. 꼭 챙겨주셔야 돼요. 비금속들이요. 서로 결합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비금속들은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거든요. 즉 전자를 얻으려고 해요. 왜냐? 얻어야 18쪽의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얘네 비금속끼리 결합을 하나요? 네, 오늘은 그 질문에 답을 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이 전자를 이동하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끼리 결합할 때도 전자가 이동하는 건지 만약에 이동한다면 혹은 이동하지 않는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옥텟 규칙으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18쪽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주기율표에 18쪽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는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활성이 없어요. 아닐 B자를 써서요. 우리 비활성 기체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맞나요? 자, 비활성 기체, 주기율표의 18쪽에 위치한 원소들이에요. 자, 헬륨의 경우 봤더니 헬륨은 원자번호 2번으로 양성자수 2개, 전자수 2개를 가져요. 그런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요, 전자 2개만 들어갈 수 있어요. 2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얘 안정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네온은요, 원자번호 10번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원자핵의 전하량이 10+가 되고요. 전자도 그렇죠, 10개를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요, 8개의 전자를 갖게 돼요. 그럼 다 가득 찼네요. 네, 대단히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아르곤이에요. 아르곤은요, 원자번호 18번으로 원자핵의 전하량이 18+예요. 그리고 전자, 그렇죠, 18개를 갖는다고요.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그리고 8개, 그리고 또 8개를 가져서 대단히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너무나 안정해서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요, 0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죠. 그래서 다른 원소와는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원자들도요, 얘네처럼 되고 싶잖아요. 대단히 안정해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시험 전에 굉장히 불안했던 우리도 생각하면 빨리 시험이 끝나고 안정해지고 싶잖아요. 원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다른 원자들도, 다른 원소들도 이렇게 18쪽에 안정한 원소처럼 되려고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18쪽 이외의 원소들은, 즉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지 않은 다른 원소들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원소들은요, 어떻게 되고 싶다고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다고요. 근데 그 방법이 뭐래요? 그 방법이 화학결합을 통하면 이렇게 안정해질 수 있대요. 근데 그 화학결합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할 공유결합이 바로 그 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라는 화학결합을 통해서 결국 안정하지 않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던 원소들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원자들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그 경향이 나타나겠죠. 자꾸 그 안정한 전자 배치처럼 그렇게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해요. 우리는 그것을 옥텟 규칙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들은요, 헬륨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원소들은 네온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원소들은 아르곤처럼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해가 됐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옥텟 규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로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플로리는요, 원자번호 그렇죠, 9번이에요. 9번이니까 플로리는 9+의 원자핵의 전하량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원에, 즉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의 전자를 가져요. 총 9개의 전자를 가질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전자를 갖게 되죠. 자, 그러면 플로린 입장에서요, 안정해지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정해져요? 그렇죠. 여기 빈칸에 지금 전자 하나 이렇게 쓱 얻어오면 안정해져요. 플로린은 비금속이에요. 그렇죠? 비금속인 원소들은 전자를 얻어서 안정해지려고 해요. 전자 10개가 되면 마치 누구처럼 원자번호 10번에 네온과 같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고 결국에 이렇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을 우리는 옥텟 규칙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거래요. 근데 선생님,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니까요. 근데 어떻게 얻으려고만 하는 두 원소가 만나서 안정해질 수가 있나요? 네, 그런데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해시태그 두 번째에서는요, 우리 공유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주기율표에서 일단 비금속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가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여기에 비금속이에요. 항상 우리 친구들 놓치기 쉽습니다. 주기율표에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수소는 비금속이에요. 그리고 수소와 결합하고 있는 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노란색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많은 물질들이 비금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정해지고 싶다고요. 근데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 해요. 그렇죠?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나도 사용할 수 있고 너도 사용할 수 있게 그 물건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두 개의 원소가 있어요. 얘도 얻고 싶고 쟤도 얻고 싶대요. 아, 그러면 우리 완전히 누가 가진 거다 이렇게 결판 내지 말고 우리 서로 전자를 공유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말이 되나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으로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과 그렇죠, 마이너스의 총 전하량이 같아서 중성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런 원자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다 그랬잖아요. 안정해지고 싶은 거는요, 이온 결합에서나 공유 결합에서나 똑같은 거예요. 왜? 결국 얘네가 결합하는 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잖아요. 즉, 안정하다는 건 뭐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온 결합에서는 전자가 실제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었다고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전자가 완전히 이동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비금속끼리는 도대체 어떻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룰 수 있냐는 거죠. 아, 전자를 공유하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비금속 사이에요, 우리가 공유 결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자들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볼게요. 자, 여기 수소 원자 있어요. 맞나요? 자, 수소 원자는요, 원자번호 1번이에요. 원자번호 1번이라는 건 전자 하나를 가져요. 자, 그럼 수소 입장에서 나는 안정해지고 싶잖아요. 누구처럼 돼야 돼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선생님, 헬륨 원자처럼 돼야 돼요. 맞아요. 근데 헬륨 원자는 전자 두 개를 갖잖아요.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 몇 개를 갖고 싶어요, 전자? 선생님, 전자 한 개 갖고 싶어요. 네. 근데 그 옆에 딱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수소 원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도요, 몇 개의 전자를 얻고 싶어요? 한 개의 전자를요, 얻고 싶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 얻고 싶고 너도 하나 얻고 싶으면 우리 내가 얻고 싶은 개수만큼 서로 공유하자. 나도 이거 너한테 살짝 주는 것처럼 할 테니까 너도 이 전자 나한테 살짝 주는 것처럼 해줘. 자,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수소,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다. 이 수소 원자가 가지고 있었던 전자는 이거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그 옆에, 이 옆에 있는 수소 원자가 가졌던 거는요, 요 아래에 있는 전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얘한테도 공유해주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너한테도 공유해줄게. 즉, 우리 이렇게 하나의 전자쌍을 서로 공유해서 너도 마치 두 개를 가져서 헬륨의 전자 배치처럼 안정한 걸로 하고 너도 두 개를 가져서
안정한 걸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결합이 왜 일어난다 그랬어요? 결국 안정한 전자 배치 이루려고 하는 거였다고요. 이렇게 하면 진짜 전자가 막 이동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진짜 전자를 공유하니까, 즉 전자쌍을 공유하니까 얘네 둘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뤘네요. 옥텟 규칙을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비금속 원소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이 화학결합을 우리는 지금부터 공유결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 공유결합을 이해할 때 항상 수소 원자 그리고 다른 원자면 그 많은 전자를 다 그리나요? 네, 그거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요, 선생님 하나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수소의 원자가 전자 몇 개예요? 선생님 당연히 한 개죠. 네, 우리는 지금부터요 원자가 전자를 이용해서 공유결합을 해석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요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해서 수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원자가 전자 몇 개라 그랬어요? 하나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요 수소 옆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주게 되는 거예요. 아, 수소는 원자가 전자 하나예요 라는 뜻인 거죠. 여기도요 그 옆에 수소, 원자가 전자 하나를 가진 수소가 나와 있죠.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합이에요.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안정해지고 싶어요. 얘도 전자 하나를 얻어서 안정해지고 싶다고요. 그러면 내가 얻고 싶은 전자만큼 나도 내놓는 거예요. 자, 여기에 수소가 있어요. 내가 하나를 얻고 싶기 때문에 나도 요 하나 내놓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수소가요? 나도 하나 얻고 싶으니까 나도 하나 내놓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요 전자쌍을 얘네가 공유하게 되는구나. 즉, 둘 다 두 개를 가진 것 같은, 두 개의 전자를 가진 것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유는 잘 몰랐지만 수소 분자다라고 하면요, 항상 H2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왜 수소는 항상 둘이 다녀요? 왜 수소는 H2라고 적나요? 우리 이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소가 안정해지고 싶거든요. 수소 원자가 안정해지고 싶은데 옆에 있는 수소랑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해버리면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항상 둘이 다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공유 전자쌍 있죠? 요거를요 선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수소 요렇게 나타내면 요 선이 요 두 개의 지금 점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수소는요 난이도가 하예요. 왜냐하면 하나고 두 개가 되는 건 잠깐 생각해도 쉽잖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이 공유결합을 만드는 다양한 연습을 좀 해볼 건데요. 난이도를요 점점 높여갈 거예요. 근데 원칙은 하나예요. 뭐든지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공유할 때는요 나만 얻으려고 할 수는 없어요. 나도 얻으려고 하는 만큼을 내놔야 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얻으려고 하는 만큼 내놔야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산소 원자가요 결합한 거래요. 산소는 비금속이에요. 좋아요. 산소는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산소와 산소가 결합한다는 건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을 의미해요. 산소는 원자가 전자 6개를 가져요. 자, 그럼 원자가 전자 6개인 이 산소 원자는 몇 개를 가지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될까요?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비어있는 두 군데에 전자 더 채워지면, 즉 전자의 수가 10개인 네온의 전자 배치처럼 되면 이런 뜻이 되겠죠. 네온처럼 되면요 얘는 안정할 거예요. 즉 얘네들은요 지금 두 개씩
2개씩 얻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이 공유라는 것은요, 냉정합니다. 얻으려고 하는 만큼 내놔야 돼요. 한 가지예요. 얻으려고 하는 만큼 내놔야 된다. 자, 그러면 산소 2개를 얻고 싶어요. 몇 개를 내놔야 돼요? 2개를 내놔야 돼요. 여기에 산소도요, 몇 개 얻고 싶어요? 2개 얻고 싶어요. 몇 개를 내놔요? 2개를 내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2개의 산소를요, 얘한테 살짝 주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려볼게요. 여기에 8 플러스 그대로 있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 두 번째 원에는요, 요렇게 2개를 요렇게 한번 내볼게요. 그리고 나면 6개니까요. 하나, 둘, 셋, 4개. 요렇게 되겠죠. 근데 그 옆에도요, 지금 산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8 플러스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2개를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을 총 6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내가 2개를 얻고 싶어서요, 2개를 냈어요. 여기도요, 2개를 얻고 싶어서 2개를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요, 마치 몇 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는 것 같은지 한번 세어볼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아, 네온이 전자 10개를 갖는데 얘 10개를 갖는 것 같은, 즉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겠네요. 여기도요, 요렇게 갖는 것 같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도 10개를 이루게 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전자가요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안내한 거 있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산소의 원자가 전자가 선생님 아까 몇 개라고 했어요? 산소의 원자가 전자가 6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찍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6개 찍혀져 있죠. 원칙은 똑같아요. 내가 2개 얻으려고 해요. 지금 여기 채우고 싶잖아요. 그래야 안정해지니까 8개로. 내가 2개 얻고 싶으면 2개 내놓는 거예요. 그려볼게요. 여기 선생님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2개 내놓은 거예요, 지금. 자, 얘도요, 2개를 내놓을 거예요. 어떻게 내놓을 거냐면 이렇게요. 산소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다가 2개 이렇게 내놓을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산소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전자를 갖춰서 안정해져요. 이쪽의 산소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가져서 안정해져요. 아, 선생님 진짜 내가 얻으려고 하는 만큼 전자를 내놨더니 이 산소도 안정해졌어요. 맞아요. 자, 얘를요, 우리 선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결합이 지금 2개예요. 이중결합인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써보면 O2라고 해서 우리 중학교 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 산소는 왜 둘이 다녀요? 산소는 왜 O2인가요? 정말 많이 질문했단 말이에요. 아, 이제 봤더니 산소라는 원자가 안정해지고 싶은 거예요. 또 옆에 있던 산소도 안정해지고 싶으니까 그럼 우리 둘이 결합해서 안정해지자. 둘이 결합해서 8개의 전자를 모두 갖게 되는 이런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아, O2라는 형태가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우리 친구들 항상 이런 질문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비금속 원소는요, 꼭 이렇게 같은 원소끼리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수소도 수소, 산소도 산소. 다른 비금속끼리는 안 일어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수소, 산소만큼이나 훨씬 더 자주 보고 익숙한 하나의 공유결합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이요, POTD에서도 골랐던 그 사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얘기했었죠. 산소, 비금속이에요. 수소도요,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비금속 사이에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화학 결합이 이 물 분자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수소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자과 전자 몇 개를 가져요? 하나를 가져요. 근데 몇 개가 되고 싶어요? 얘 2개가 되고 싶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 얘 전자 하나 얻고 싶어요. 얻고 싶은 만큼 내놔야 되니까 얘 하나를 내놓을 거예요. 역시 같은 수소 원자니까 얘도 하나를 얻고 싶어서 하나를 내놓을 거예요. 되셨죠? 산소요. 우리 앞에서 봤던 원자 번호 8번입니다. 2개, 그러면 원자과 전자 6개를 가져요. 그럼 6개를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가 8개를 가져야 안정하니까 몇 개를 더 가져야 돼요? 지금 2개를 더 가져야 돼요. 그럼 2개를 얻을 거니까 몇 개 내놔야 돼요? 2개를 내놔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여기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7, 8. 그럼 총 8개의 전자를 갖는데 총 10개를 갖고 싶으니까 요 하나의 전자를요. 수소한테 쓱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소도요. 요 하나의 전자를 산소한테 쓱 내어줍니다. 그러면 이 산소 입장에서는 2개의 전자를 얻게 되고 이 산소 입장에서는요. 하나를 얻었는데 아직 9개예요. 그렇죠? 여기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소 하나랑 더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 너도 전자 하나 내어주고 나도 요 전자 너한테 내어줄게. 그러면 너도 2개 되고 나도 이렇게 하면 총 10개의 전자를 얻으면서 네온처럼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정말 수소만 봤을 때, 요 전자 껍질만 봤을 때도 2개의 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소 원자만 봐도요.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안정한 전자 배치,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번엔 산소 확인할게요. 산소 이렇게 2번째 전자 껍질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 8개를 갖춰서 총 네온의 전자 배치,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 더 간단하게 이제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전자점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산소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즉, 여기에도 하나 얻고 싶고 여기에도 하나 얻고 싶어요. 즉, 2개를 얻고 싶어요. 그 말은 2개를 내줘야 2개를 얻을 수 있어요. 수소도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빈자리 옆에다가 채우고 싶잖아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어줘야 된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수소가 쓱 공유해 주면서 수소는 요 산소의 전자를 공유받는 거죠. 수소는 이 전자를 산소에게 공유해주고, 즉 전자쌍을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도 쓱 수소가 이렇게 공유를 해주는 거죠. 이 전자쌍을 결국 산소와 수소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진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산소가 있고 이 점은 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요.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혹은 요 점들은 그냥 없애고 그냥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이렇게 결합해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H는 몇 개고? 2개가 꼭 있어야 되고요. 산소는 1개가 있어야 돼요. 라는 뜻이죠. 근데 1은 우리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물이라고 하면 항상 H2O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물이면 H2O라고 암기했는데 지금 봤더니 산소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결국에 물 분자를 이룬 거네요. 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비금속 원자들은요, 서로 전자쌍을 공유한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죠. 공유하면서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안정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는요. 금속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전자를요.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리고 비금속은요. 그 전자를 얻어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 양이온, 음이온이 되게 되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였죠. 그걸 우리는 이온 결합입니다. 이렇게 공부한 거고 오늘 우리가 했던 건 비금속끼리만 결합할 때. 비금속끼리 결합할 때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애가 없잖아요. 서로 가지려고만 하니까 그럴 바엔 우리 그냥 전자쌍 공유하자 라고 해서 공유결합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으로요. 옳은 것은 동그라미를 할 거고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자 사이의 화학결합이래요. 맞아요? 공유결합이라는 건 비금속 전자를 얻으려고만 하는 원소들 사이에 그냥 전자를 공유하자라고 해서 전자를 공유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화학결합입니다.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공유결합하는 두 원자는요. 공유결합이라는 건 뭐예요? 전자를 얻으려고만 하는 비금속끼리 전자를 공유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는 전자를 주고받는다?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는 건데 이 양이온 하면 뭐 생각나야 돼요? 금속. 그죠?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거고 음이온은 그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이온 결합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지금 공유 결합이랑은요 맞지가 않네요.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O2 산소는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대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어떻게? 산소는 이제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원자가 전자 몇 개 가져요? 6개 가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안정해지고 싶어요. 몇 개가 더 있으면 돼요? 2개가 더 있으면 돼요. 그럼 2개를 얻으려고 하면 그렇죠. 2개를 내어놔야 된다고요. 저 이 2개 내놓을게요. 그럼 옆에 있는 산소가 나도 2개 내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산소 입장에서 8개 모두 다 갖고 여기도 8개를 모두 다 가져요. 따라서 O2 산소 분자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요. H2O 우리가 마지막 예시로 살펴봤던 거예요. H2O에서 H와 O는 즉 수소와 산소는 네온 원자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 그런데 O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고 수소는 하나를 공유하면서 이런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는 네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것이 맞지만 수소는요. 그렇죠. 2개만 얻어서 헬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둘 다 네온 원자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래요. 그러면 틀렸네요. 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정답은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어려웠던 공유 결합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유 결합 물질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공유 결합 물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 결합 물질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에서 우리 떠올리면서 좀 공부합시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제시했던 게 우리 친구들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 그거 소금 같은 거예요. 염화나트륨이요. 이렇게 예시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공유 결합 물질은 무엇이 있느냐? 설탕을 떠올리면 돼요. 자, 물론 모두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상온에서 대부분의 상태는요. 이온결합성 물질은 대부분 고체로 존재했지만 사실
공유결합 물질은요, 딱 이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기체도 있고요, 액체도 있고요, 고체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녹는 정도도요, 어떤 것은 물에 녹아요, 어떤 것은 또 물에 녹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양하다라고만 우리 친구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는 점, 끓는 점을 보면 우리 이온결합 물질은 대부분 20도인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했어요? 고체 상태로 존재했었죠. 그럼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건 열을 더 높여줘야 액체 상태, 더 높여줘야 기체 상태가 된다는 거였고, 고체가 액체가 될 때를 녹는 점, 액체가 기체가 될 때를 끓는 점이라고 본다면, 이온결합성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온결합성 물질은 고체가 있었지만 지금 공유결합 물질은요, 뭐 고체도 있지만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대요. 그것은 녹는 점을 이미 지나서 액체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끓는 점을 이미 지나서 기체로 존재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니까 이온 결합성하고 그냥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이온 결합성보다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낫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봤던 바로 전기전도성이에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온 결합 물질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억나요? 고체, 액체, 수용액에서 상태를 다 기억해야 해요 라고 하면서 그냥 암기하지 말고 전하를 운반해 줄 애가 있으면 전기가 통하는 거고, 전하를 운반해 줄 애가 없으면, 즉 이동할 수 없으면, 움직일 수 없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얘도요, 똑같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설탕을 볼 거예요. 설탕은요, 고체에서도요, 이 전기전도기에 대보면은 빛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나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또 얘를요, 녹여요, 설탕을.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딱 전기전도기에 딱 측정해 보면요, 소리도 안 나고 빛도 안 난대요. 그 말은 얘가 고체든지 액체든지 수용액에서든지 전하를 운반할 아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전자가 완전히 움직여서 이온이 된 상태로 얘네가 결합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살짝 전자를 공유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를 운반할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거의 대부분 통하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친구들 정리했으면 좋겠냐면 항상 문제에 같이 나와요. 이제 우리는 다 공부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이온 결합성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이 있죠. 그리고 오늘 공부한 거는요, 바로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자, 이 둘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문제에서는 어느 게 이온결합이고 어느 게 공유결합인지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 이런 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냥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고체입니다. 혹은 액체 또는 수용액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정리해 보셔야 돼요. 오늘 공부했던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었어요? 없어요. 액체에서 없었어요. 수용액에서도 없다고요. 즉, 일관되게 전기를 흐르지 않는 것은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고체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와 수용액에서는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라고 되는 것. 이렇게 전기전도성이 바뀌게 되는 게 결국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수소 원자와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수소는 원자가 전자 하나를 갖고 지금 네온을 보니까요 7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5개의 원자가 전자를 얻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수소 원자와 이거와 질소 원자가 결합해서 형성하는 암모니아 분자 1개에
공유 결합에 참여한 총 전자쌍을 구하래요. 그러면 봐야죠. 자, 수소는 한 개를 더 얻으면 안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한 개의 전자를 공유할 거예요. 한 개를 얻고 싶으면 한 개를 공유해야 돼요. 자, 네온은요, 몇 개를 얻고 싶어요? 세 개를 얻고 싶어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요. 그러면 세 개를 얻고 싶으니까요, 당연히 세 개를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한 개만 내어놓을 거고 얘는 세 개를 내어놓을 거래요. 그러면 수소가 몇 개 있어야겠어요? 당연히 선생님, 이 자리에 채우면서 수소가 하나 와야 되고요. 그죠? 이 자리에 또 수소가 하나 와야 되고 이 자리에 또 수소가 하나 이렇게 와야 돼요. 아, 이제 봤더니 질소 하나가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수소가 3개 필요하대요. 1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모니아의 분자는 NH3입니다. 라고 공부했던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전자쌍 몇 개 공유하고 있어요? 총 3개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 쉽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2 분자와 B2 분자의 결합 모형을 각각 나타낸 것이래요. 자, 그럼 보면 A2는요. 지금 여기에 전자 껍질에요. 5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5개 가졌다는 건 3개를 더 얻고 싶어요. 그 말은 3개를 나는 공유할 거예요. 오케이. 얘도 똑같으니까 3개를 공유했어요. 즉 얘도 8개, 얘도 8개, A는 삼중결합을 하고 있구나. 네. B는 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2개가 필요하니까 나는 2개를 공유했어요. 나도 2개가 필요하니까 2개를 공유했어요. 즉 이렇게 8개, 이렇게 8개를 가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지금 B 사이에 이중결합이 형성된 것도 알 수가 있네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요.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B는 같은 족? 그럼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같아야 되는데 A는 원자과 전자가 5개였고 B는 원자과 전자가 6개였으니까 당연히 같은 족 원소로 볼 수는 없겠죠. 기억 틀린 보기. 원자과 전자 수는요.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야 되니까 분자 한 개의 공유한 전자쌍 수는 얘는 3개였고 얘는 2개였으니까 A2가 B2보다 큽니다 라고 되어 있는 정답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오늘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POTD 보면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봤더니 이 POTD 사진, 그렇죠, 익숙하네요.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결합해서, 즉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는 공유 결합 물질의 예시였다라고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화학 결합 중에서도 공유 결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히 낯선 개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보고 우리 친구들이 손으로 연습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복습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복습할 때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것,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런 규칙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결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결합해서 물질들이 구성된대요. 그렇다면 지각을 혹은 이 지구를 또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물질들은 무엇이 있을까?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